자, 이번 한 주 계엄 1년을 둘러싸고 정말 많은 정치 이슈들이 쏟아졌습니다. 추경호 의원의 영장 기각, 또 김건희 여사의 특검 구형 뿐만 아닙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강하게 밀어붙인 각종 법안들까지 민주당의 내란 청산 드라이브가 폭주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면서 법정 공휴일화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결국 이게 내란 프레임을 제도화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나간 거죠. 법정 공휴일을 한다. 법정 공휴일을 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어떤 특정한 날을 공휴일로 하느냐 마느냐 한 거는 네. 국민 거의 절대 다수가 대부분이 그날을 공휴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국경일 그리고 전통 명절, 네. 민족의 명절 이런 거를 국정 공휴일로 했죠. 그거 외에 뭐 다른 날을 공휴일로 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화운동이다, 국민 주권의 날이다라고 12월 3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4.19 날 쉬나요? 아니요. 5.18 쉬지 않죠. 6.29 쉬지 않죠. 네. 이렇게 국경일을 그렇게 함부로 공휴일로 하는 건 아니고 12월 3일 날에 대해서 뭐 정말 놀랬다가 계엄이 조기에 종식된 건 맞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그때 윤석열이 계엄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재명 정부는 없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상당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을 원망하고 윤석열을 저 바보 아니냐 라고까지 하는 국민들이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3일 날을 국경일로 하겠다. 법정 공휴일로 하겠다. 이거는 이제 매년 12월 3일 되면은 그날 계엄의 그 밤 빛의 혁명, 네. 키세스 군단, 이러면서 그걸 계속 반복을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 절대 다수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나간 거다. 심지어는 12.3 불법계엄을 막아낸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노벨 평화상감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자신은 참 감개무량하겠죠. 만약에 12.3 계엄이 없었으면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진작에 대법원 확정이 돼서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그러면 출마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대장동 일당이 징역 7년씩 8년씩 그렇게 선고가 났지 않습니까? 거기 그 재판도 계속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영어의 몸이 될지 어쩔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근데 12월 3일 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정말 얼토당토 없는 느닷없는 비상계엄이란 걸 해가지고 자기가 자폭해버리고 제 발에 자빠져버리고 코 깨지고 머리 깨지고 한 그 윤석열의 정말 기행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금 저렇게 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전제로 그날을 법정 공휴일로 하는 거는 절반의 국민들한테는 약 올리는 짓이다. 그래서 이거는 안 맞다.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절반의 국민 염장을 지르고 속을 까지 집어넣으면 그건 통합이 안 되죠.
네,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건 무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어서 추경호 의원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추경호 의원의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예상하셨나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뭐 기각되려고 애초부터 말씀드렸죠. 이거는 발부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범죄 사실이 뭐냐면은 의총 장소를 국회 당사로 오락가락을 해서 국민의힘 의원으로 하여금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는 걸 방해했고, 네. 그래서 내란에 중요 임무에 종사한 거다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 내가 이렇게 저렇게 저 장소를 자꾸 옮긴 거는 그때 당시에 경찰이 국회 진입을 막고 있어가지고 가급적 국회에 모였으면 좋겠는데 지금 막혔다니까 당사로 옮겼고, 또 뚫렸다니까 국회로 했고, 또 막혔다니까 당사로 한 거에 불과하지. 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아가지고 표결에 참여하지 마라, 그런 것도 없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다는 거를 무슨 음성 녹취나 문자 메시지나 네. 텔레그램이나 혹은 옆에서 들었던 사람의 전언이나 뭐라도 있어야지 이게 중요임무 종사로 되는 건데, 영장을 치길래 그런 게 있나? 근데 있을 리가 만무할 건데, 그거 없으면 이거는 무조건 영장 기각되는 건데 라고 생각을 했었죠. 역시 요번에 영장 기각하면서 영장 전담 판사가 법리 및 혐의에 대해서 상당 부분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거는 유죄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아니 이 영장 왜 청구했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네. 되게 그런 정도의 기각이 나오면 유죄 받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를 해놓고서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는 이 영장 기각은 제2의 내란이고 사법 쿠데타다. 조희대 대법원의 이건 폭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예 감이 안 되는 영장을 들고 왔다라고 영장 판사는 잘랐고요. 기각을 네. 했고, 그리고 그 대법원장이 영장 판사한테 야 지금 이거 기각하면 민주당이 난리 나게 생겼으니까 이거 눈 질끈 감고 서명해줘라 라고 얘기하면은 대법원장은 탄핵됩니다. 네. 그런 얘기 못해요.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정하게 재판한다. 근데 거기에 헌법과 법률과 양심과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라 라고 돼 있으면은 가능할 건데, 네. 그 세 가지만 따르려 했어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되고 한 것도 그 하급심 판사들한테 넌지시 뭐 좀 방향을 얘기한 거, 그게 압력이다 라고 해서 그때 구속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할 수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담당 판사가 알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장 기각되기만 하면은 조희대가, 역시 조희대 대법원이 뭐 지금 이거 이렇게 만들었다. 근데 그 영장들이 보면 하나같이 허접해요. 아니 좀 영장 같이 만들어 놓고 청구를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도대체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뭐 혐의의 다툼이 있다. 이런 기각 사유를 요즘 계속 보는 것 같아요. 그나마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기각이 되면은 그나마 특검이 면이 좀 사는데, 이런 식으로 혐의, 법리 인정하기 어렵고 구속의 상당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아예 거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리가 안 된 걸 들고 와놓고 그걸 기각했다고 이제 내란 3법인가 뭔가 하여간 네.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법들을 갖다 지금 밀어붙이는데 정말
야, 뭐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중공으로 만들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네, 영장 신청 자체가 무리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민주당 독주로 계속 법을 바꾸고 있죠. 내란 특별법, 법 왜곡죄, 사법개혁 패키지 이제 법사위에서 일방 처리됐습니다. 좀 한 개씩 따져 보겠는데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재판부는 랜덤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렇게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민주당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 특검을 민주당과 조국당만 추천을 해가지고 특검을 가동을 해서 6개월 동안 뽕을 뽑아가지고 그냥 쭉쭉 짜는데 영장 다 기각됐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기소를 했는데 이제 법원도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재판부를 구성해서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어떻게든 않습니다. 유죄를 받아내고 중형을 받아내야지. 안 그러면 지금 내란몰이가 이게 좀 우습게 되잖아요. 많이 우스워지고 있죠 지금.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12개인가 13개의 범죄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 이재명 사건 특별재판부법을 만들어서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주도가 돼가지고 그 재판부법을 만들고 어쨌든 외부에서 추천을 해서 보수 성향의 법관들로만 재판부를 구성해가지고 재판을 받게 하겠다. 네. 라고 하면 민주당이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가만히 안 있겠죠. 예. 이거 위헌이기 때문이에요. 위헌. 위헌이다. 왜 위헌이냐면 헌법 27조인가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에 법률에 의한 법관이라 하면 당의 사건을 담당할 법관이 사전에 명확한 법규범에 의해서 지정이 될 것을 요한다는 뜻이다. 즉 많은 판사들이 있는데 누가 할지는 몰라요. 근데 그 선정되는 절차가 미리 정해져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건에 따라 재판부가 정해지는 게 아니고 재판부는 계속 돌아가는데 그중에 랜덤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내 사건을 누가 할지를 몰라야지 이게 공정한 재판이 되는 거다. 안 그리고 나한테 맞춤형으로 재판부가 된다면 그 누가 승복하겠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헌법의 법률에 의한 법관이란 부분에서 이게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재판하는데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판사 바꿔요. 그리고 중형 때려요. 그러면 그거 수긍하겠습니까? 예? 그것도 그 난리를 치면서.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 사법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위 배당의 원칙을 지금 깨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의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당할지, 어느 법원에 어느 재판부에 배당할지, 뭐 이 모든 거는 어쨌든 외부에선 간섭하지 마라. 사법부에 법원에 속하기 때문에 손대지 마라. 뭐라고 하지 마라. 그냥 내비둬라. 라고 하는 게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뭐 미주알 고주알 콩내라 판내라 뭐 지금 난리를 치니까 제가 뭐 저 친한 그러니까 뭐 법원 행정처에 아주 고위직을 했던 뭐 그런 친구들 또 뭐 법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아주 고위법관 출신들 한테 야 이거 어떻게 민주당이 지금 난리 치는데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유 헌법 때문에 그렇게 못해. 아 근데 뭐 지금 헌법이고 뭐고 지금 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아유 그래봐야 다 위헌 나올 건데. 그거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진짜 이제는 뭐 법사위까지 다 통과를 시켜놓으니까 이제 급해진 거죠. 뭐 헌법이고 뭐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요. 내란재판부법을 통과를 시켰다 칩시다. 그러면 당장에 피고인인 윤석열 쪽에서 이건 위헌심판 제청 들어갑니다. 법원 행정처에서 이건 위헌 소지가 높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 제청 받아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재판은 정지가 되고요. 그러니까 또 뭐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하는 동안에 뭐 재판은 계속 되는 뭐 그런 법을 또 만든다고 하는데 하여간에 뭐 별 희한한 짓을 잘해서 어쨌든 지금 법대로라면 재판은 진행이 안 되고 구속기간은 계속 진행이 돼서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윤석열 석방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만에 하나 내란 전담 재판부에 의해 가지고 재판이 좀 됐는데 이게 위헌 결정이 나죠. 그럼 재판 전체가 무효가 돼요. 판이 다 어그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안을 보면 내란 전담 재판부의 판사 추천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법무부에서 3명, 판사회의에서 3명, 그리고 참 신기한 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명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위헌 법률 심판이 들어가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가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헌법재판소 사람이 내란 전담 재판부 멤버를 뽑는데 관여를 하게 돼요. 니들이 관여해놓고 니들이 위헌이라 하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한테 선수로 뛰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법행정위원회 법원 행정처 없애고 사법행정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헌재 소장이 3명을 추천하게 돼 있어요. 법원 행정처 없애고 외부가 다수인 사법행정위원회가 돌아가면서 인사, 예산, 조직 같은 거를 담당을 하는 게 위헌이다라고 했을 때 헌재 소장이 그 사법행정위원회 멤버를 3명을 추천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헌재 소장이 자기가 추천해 놓고 이거 위헌이다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 끼워 넣습니다. 이거는 참 교묘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헌재 소장이나 헌재 사무처장이 낼름 알았어요 그거 할게요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위헌 소지 그 자체로 이건 뭐 명백한 위헌이기 때문에 네. 이때까지 많은 법원 사람들이 아유 그렇게 못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 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만은 정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상권 분립은 무너지고 입법부 뭐 다 먹었죠. 행정권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사법권도 발밑에 두고 있죠. 그러면 상권이 통합돼서 상권 분립이 아니고 상권이 통합이 되고 법원이 정치 권력에 휘둘리는 그런 세상이 돼서 법의 지배, 법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 아니고 법에 의한 지배. 그때 필요한 법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가 정한 법이야 따라 라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민주주의는 무너집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시진핑 체제의 중국 같은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네. 위헌이 확실한데도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 여당의 모습인데요. 또 하나 좀 짚어볼 게 법 왜곡죄가 있습니다. 이 법 왜곡죄는요. 재판 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증거 해석이나 법률 적용을 할 때 왜곡이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에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자는 게 골자인데요. 이게 사실 근데 검사가 구형을 하고 법률 적용하는 게 왜 왜곡인지 아닌지 이거를 판단하는 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법관한테는 판사한테는 자유심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유심증주의. 그러니까 뭐 증거가 한 5가지가 있다고 봐요. 그중에 A, B, C 3가지 증거는 받아들이고 D, 이 2가지 증거는 믿기 어렵다고 증거로 배척을 하고, 그러면 A, B, C 요 자기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요 증거에 의해 가지고 어떤 사실을 확정하고, 이런 단계로 나가서 이제 이게 법에 적용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결과가 되고, 이걸 다 모아보면은 결국은 어떻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문을 쓰게 되는데, 그러면 왜 A, B, C는 믿고 D, E는 못 믿냐? 그거는 자유심증이에요. 네. 그게 바로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거거든. 여기서 양심은 개인적 양심이 아니고 직업적 양심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법 왜곡죄가 들어가면 자유심증이란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뭐냐? 이 보고 정권에서는 이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거 도저히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는데 이것도 인정을 해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 그런 재판을 하지 않으면은 10년 이하의 법 왜곡죄로 처벌을 하겠다. 이게 바로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라고 하는 헌법의 위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법원은 꼭두각시예요. 법 왜곡죄라는 게 독일에 있습니다. 이게 비스마르크 때부터 있었는데 네. 정작 이걸 활용을 하게 된 거는 언제냐면 2차 대전 후에 독일의 게슈타포 문서 같은 걸 보면은 그 판사들이 히틀러의 판사들이 나치당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판결로 사람들 죽이고 한 게 나옵니다. 네. 그거 처벌할 때 썼고요. 그 다음에 통일 이후에 동독의 슈타지라고 비밀 경찰이 있어요. 그 문서를 입수해 가지고 동독 판사들이 공산당의 지시에 따라서 또 사형을 하고 이런 것들을 그 판사들 그걸 처벌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통일되고 난 다음에 북한에서 김정은의 명령으로 양민을 학살한 양민한테 사형을 선고하고 뭐 공개 처형하는데 판결을 내린 뭐 그런 판사들을 처벌하는 데는 이게 필요할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지금 직권남용 직무유기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법 왜곡죄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런 죄 말고 정말 말도 안 되게 판결을 하고 말도 안 되게 수사를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몰고 그렇게 했다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하면 돼요. 물론 인정은 잘 안 되겠지만. 응? 근데 이거를 갖다가 아니 형법에 보면 왜곡이란 게 단어가 지금 한 글자도 없어요. 왜곡이 뭡니까? 이 비튼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 왜 그걸 그렇게 비틀었어라고 하는 거는 주관적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재형법정주의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지 못해요. 재형법정주의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어쨌거나 근데 뭐 다 하겠다는데 뭐. 네. 이렇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법안들을 이제 민주당 주도로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이 모습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견제장치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민주당 법사위 위원 중에 법조인들이 꽤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거 모르고 이렇게 할까요? 난 다 안다고 봅니다. 난 그 사람들 정말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망가지는데 그러든 말든 이재명 방탄하고
윤석열 내란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그래서 개딸들한테 박수 받고 한 번 더 재선하는 거, 그게 우리나라 법치주의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냐? 라고 묻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신문을 보니까 법사위를 다 통과시킨 다음에 정책의원총회, 정책의총을 갖다가 이제 뭐 다음 주에 연대요. 네. 그래서 이걸 토론한대요. 이건 아마 당 내부에서 이거 위헌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분출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총을 하는 걸 겁니다. 네. 당 내부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 안 하고 강성 법사위에서 그냥 밀어붙인 거다. 그러니까 의총을 실컷 통과시켜 놓고 의총을 나중에 하죠. 원래는 법사위에 상정되기만 해도 이제 의총을 열어가지고 갑론을박을 합니다. 이거 뭐 어떻게 이런 문제점 있지 않냐, 저런 문제점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의총 열었다 칩시다. 정책의총을. 네. 그때 아마 반대 의견 내면은 그 곧장 중계방송 돼가지고 개딸이나 청래당 사람들한테, 당원들한테 수박으로 찍혀서 좌표 공개되고 문자 폭탄 받을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나서기 힘들겠네요. 그럼요. 기가 막히게 좌표 찍어가지고 날라옵니다. 누가 이제 중계방송을 하더라고.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네. 그 심지어는 21대 때는 제발 좀 의총 내용 중계방송 좀 하지 마라. 동료 의원이 얘기하는데 이거 해가지고 지금 핸드폰 지금 난리 났는데 이게 뭐냐 이거. 네. 21대 때도 그러는데 지금 22대는 뭘 해도 21대보다 훨씬 더 하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기탄 없이 자유롭게 얘기하세요. 라고 해도 웅얼웅얼대고 속으로 저러면 어떻게 되지? 위헌인데? 라고 하지만 저요라고 손 들고 나가지고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할 겁니다. 네. 강성 의원들의 이런 폭주가 계속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뭐 의원총회 결과 뭐 만장일치로 이건 본회의로 그냥 통과시킨 게 맞다라고 결론이 났다라고 하면서 그냥 뭐 땅땅땅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 법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법이 되는 겁니까? 법이 되는 거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법이 되고 나중에 또 위헌 신청을 해야 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웃기는 게 네. 옛날에 어디 뭐 외국 나갔을 땐가 뭐 재판 중단법인가 있잖아요. 네네. 자기 재판 뭐 임기 중에는 중단시키는 네, 거. 네. 그거 하지 마라 그러는데 왜 하냐. 아니 난 필요 대통령도 없다. 그때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대통령도 재판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아니 말했죠. 재판 받아야 된다는 거라기보다는 그거 왜 쓸데없는 일을 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냐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왜 대통령 나가기만 하면은 저 당에서 사고 치냐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이거는 재판 중단되는 것보다 한 500배는 더 중요한 일이에요. 네. 그러면 500배는 더 중요한 일인데 이거는 왜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이거 자체가 모순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권력이라고 다 똑같은 권력이 아니다. 선출 권력은 비선출 권력 위에 있다. 입법부가 정해준 시스템대로 사법부는 돌아가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 동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헌이다. 어쩌다. 근데 그거 신경 안 쓰는 거지. 그냥 국회에서 정한 대로 그냥 따라. 또 마음이 똑같은 겁니다. 근데 법이라고 다 법입니까? 법은 헌법의 틀 안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헌 법률이란 게 있는 건데 이제 뭐 헌재 가도 뭐 헌재 재판관들을 꽉 잡아놨으니까 우리는 이길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지 지금 뭐 헌재에는 그 재판소원이란 걸 해가지고 대법원 다음에 사심제로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선물도 주고 뭐 예산도 늘려주고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참 저는 근데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예. 검찰은 그게 헌법기관이 아니고 법률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법으로 뭐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뭐 기능을 폐지할 수도 있어요. 근데 법원은 헌법의 제5장에 단독장에 딱 나와 있습니다. 제5장 법원이라고. 그건 절대로 그거는 개헌 말고는 손대면 안 돼요. 근데 개헌도 안 했는데 완전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앞집 똥개 부르듯이 맨날 힐난하고 거기다가 헌법은 버젓이 살아있는데 87년 체제 이전에 유신헌법 제5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이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원 판사를 임명을 했어요. 그러다가 87년 개헌이 되면서 지금과 같이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해가지고 뭐 이 상권 분립이 됐거든. 그래서 어저께 그 법원 행정처장이 87년 체제 이후에 누려왔던 그 사법권의 독립은 이제 그 뭐 문을 닫는 것 같다 얘기한 게 그겁니다. 옛날에 대법원장, 대법원 판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다. 그래서 어용 판사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 네, 대한민국이 좀 이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많은 분들이 마음이 무거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보다 못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마디 했는데요. 며칠 전 대통령과의 오부요인 오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대통령 면전에서 공개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전국 법원장 대회가 진행 중인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와 전문가가 판단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인사말에서 전했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전국 법원장들은 대단히 강경한 의견을 내겠죠. 네. 왜냐하면 이건 뭐 아주 사소한 변화가 아니고 법원을 그러니까 사법부를 입법부 밑에 딱 두는 걸로 그렇게 해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상권분립에서 솥단지에 다리가 3개 있는데 다리 하나가 망가지고 소치에 엎어지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법치주의가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민주주의가 형해화되게 생겼으니까 이제는 입 다물면 안 되죠. 그리고 역대 변협회장하고 여성 변협회장 뭐 13명인가가 뭐 공동으로 성명을 어저께 발표했죠. 근데 신기한 거는 역대 변협회장이지 현직 변협회장은 이 사태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말로 얘기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서영교 의원 만나가지고 네. 뭔 입법 로비 청탁을 했을 거예요. 변협이 옛날에 안 이랬습니다. 변협회장이 한마디 하면은 김수환 추기경이 뭐라 한 거 비슷하게 울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완전히 이익 집단 비슷하게 돼서 아주 뭐 그러니까 보다 못한 역대 회장들이 나선 거예요. 참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조희대 사법부를 내란 청산 대상으로 공개 지목하면서 법원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아니 그건 될까요?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종합 특검인가? 네. 종합 특검을 해야 되겠다. 그 사유는 2차 종합 특검. 네. 그 사유는 법원 때문에 수사가 자꾸 막힌다. 그게 뭐냐? 영장이 자꾸 기각된다. 아니 60일 동안 6달 동안 역대 최대 인원의 역대 최대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수사를 그거밖에 못 해가지고 영장이 다 기각이 됐어요. 그러면 민주당이 난리친다고 민주당 마음에 들게 요거는 뭐 민주당이 지금 무지하게 신경 쓰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무지하게 신경 쓰고 있으니까 이건 뭐 그냥 뭐 이 사람 좀 안 됐지만 그냥 구속해야지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금 특검을 또 하겠다는 건데 만약에 판사가 그런 식으로 재판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 게 아니고 그 집권 세력의 뜻에 따라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재판을 하면 그건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의 대상이 되죠.
예, 수사를 해야 되고. 네. 근데 헌법대로 독립해가지고 재판을 했다고 해서 특검의 대상이다? 이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아니, 민주당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법원이 그래 해야 됩니까? 그러면 법원이 왜 있어요? 그렇죠. 법원은 원래 독립해서 재판을 하는 곳이에요. 근데 니네들 때문에 우리 저 미치겠다. 왜 자꾸 잘라먹니? 왜 자꾸 영장 기각하니? 그리고 5대 종합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처음에는 법원 때문에 못 해먹겠다. 두 번째, 대통령이 그 얘기했죠. 아무래도 그 국수본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대통령의 영향하에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계속 시비를 걸 거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렇게 대통령 자신이 보기에도 정치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을, 훅 불면 날아갈 만한, 검찰에 비해서는 중립성과 정치적 독립성이 정말 손톱만큼도 없는 국수본한테, 경찰한테 수사권 다 줘라. 중수청, 그것도 경찰 조직이니까. 그 검찰 수사권을 다 빼들었다고. 다 빼들어서 실컷 경찰한테 주기로 해놓고선 특검 6개월 동안 했으면은 미처 못다한 수사는 옛날엔 검찰한테 갔지만 지금은 검찰 수사권 빼들어놓고 검찰한테 주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국수본으로 갈 거라고 난 생각했는데, 그거 뭐 야당에서 그 공정성에 대해서 자꾸 시비 붙을 건데 또 특검한 게 맞지 않냐? 그러면 애초부터 검찰 개혁을 하지 말았어야지. 실컷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서는 공정성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담보를 못 하겠다는 거잖아. 원래 특검이란 거는 네. 제가 몇 번이고 얘기합니다만은 살아있는 권력, 현재 권력, 집권층의 비리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이 눈치 보느라고 수사를 제대로 못할 것 같으니까 야당 쪽에서 이거 해주세요. 독립적인 특검 이 수사해야 된다. 네. 원래 여당 쪽에서 안 하려고 그러지. 뭐 난리 쳐가지고 겨우겨우 받아서 하는 게 특검입니다. 그리고 딱 그 뭐 2달하고 1달 연장, 한 3달 정도 했죠. 그리고 굉장히 컴팩트한 인원으로.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보충적으로 수사를 했어요. 그리고 끝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저 수사했던 거는, 기소했던 거 우리가 공소유지하지만 우리가 수사하다 만 거는 검찰에 줘가지고 검찰이 수사한다 해서 검찰이 이제 계속 이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집권하자마자 야당을 상대로 3개의 특검을 동시에 돌려서 역대 최장으로 했잖아. 네. 그리고 수사기관에 대해서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으니 또 특검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아도 아니 그러면 경찰은 뭐야? 온갖 권한 저 다 가지고 수사는 이제 앞으로 경찰만 하는데, 아니 그럼 뭐 공수처가 하든가. 공수처는 능력 없고 경찰은 못 믿겠고, 뭐 그럼 이런 놈의 검찰 개혁은 왜 했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저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계속해서 내년 6.3 지방선거까지 이런 내란 전국을 끌고 가려는 거 아니냐. 이게 선거 전략이다. 이런 말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6.3 지방선거는 기본이고, 문 정권이 임기 내내 했던 게 적폐청사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그때는 이제 검찰이 그때 윤석열 대전공원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앉히고 검찰총장 앉혀가지고 내내 했죠. 그러다가 이제 조국한테 칼을 들이대가지고 이상하게 됐지만 그때까지는 내내 했어요. 근데 검찰이란 거는 뭐 수사기관이라고 딱 뭐 법에 정해진 것도 없고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윤석열을 고검 검사를 중앙검사장 검찰총장까지 땡겼던 거 아닙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정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가만히 내비뒀으면은 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 날아가고 대장동으로 신병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윤석열이 얼토당토하는 계엄을 함으로써 자기 발에 걸려서 자빠지고 자폭을 함으로써 어부지리로 지금 이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덕적 우월감을 계속 과시를 해야 된다고. 저거는 내라이다. 아직 법원에서 내라이라고 판결 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확정된 건 도덕도 없고 무죄 추정은 안 맞습니다. 지금 여기는 무죄 추정이란 건 개나주란 거야. 이재명이 무죄 추정을 받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살아가지고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 무죄 추정을 그렇게 얘기하다가 지금은 1심 판결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데도 내란이래. 그냥 내라이래. 내라이란 건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확정이 돼야 내라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 드라이브, 내란 몰이를 내내 해야 됩니다. 네네. 내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6.3 지방선거뿐만 아니고 그 이후로도 계속 할 거예요. 네. 또 마지막으로 요거 짧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권리당권 당원 권한 강화 차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1인 1표제 당원 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 1인 1표제 및 지방선거 공천룰 변경에 대한 당원 개정안 두 건이 모두 가결에 필요한 과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부결됐는데요. 이 모습은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딸과 청래당으로 지금 당원들이 좀 나눠져 있는데 당원들은 청래당이 우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여론조사 했는데 뭐 86%인가 뭐 찬성했다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투표는 얼마 안 됩니다만은 18%인가? 어쨌든 당원들은 청래당이 앞서는 것 같은데 의원들은 친청은 몇 명 안 돼요. 친청은 장경태를 비롯해서 네. 몇 명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이 친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위원회는 현역 의원, 시도지사, 시장군수, 지구당 위원장, 기타 당이 인정하는 위원장들 해서 엘리트 정치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친명이 좀 많죠. 저는 원래 12월 3일 날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가지고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해야 되는데 그날까지 네. 5명 이상이 저는 사퇴할 줄로 생각을 했어요. 왜? 지금 정청래가 내년에 연임되면은 대표로 연임되면은 용산이 참 고달프다. 레임덕이 조기에 올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주저앉히는 방법 가장 쉬운 게 체제를 무너뜨린 거고 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최고위원 과반이 사퇴하면은 체제가 무너지거든요. 근데 3명밖에 안 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좀 고심을 하다가 그냥 남아있으면 수석 최고위원 되기 때문에 훨씬 원샷을 많이 받는다라고는 이유로 그냥 남아있으니까 지금 나머지 사람도 어차피 내 그만둬봐야 4명밖에 안 되니까 나도 그냥 남아있겠다 해서 3명만 지금 그렇게 된 줄로 압니다. 아마 그렇게 체제가 무너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다음 찬스는 중앙위죠. 중앙위는 엘리트 정치인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직간접적으로 아마 용산의 의사가 좀 전달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제 그냥 추측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당장의 데미지는 좀 있긴 있겠는데 정청래 대표가 그래도 저변에 있는 당원들 당심은 아직 정청래가 훨씬 강력하고 또 결집도 강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대립이 좀 더 격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만은 그건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도 명청 대전은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인 1표제 부결과 함께 명청 대전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